안녕하세요. 레슨업 자동차에 보는 것 지입차편 박진아입니다. 이하나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 시간은요. 지입차 사기 아무래도 많이 궁금해 하시죠. 지입차 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지입차 사기 많이 보시죠? 인터넷 치면 어떤 종류가 보통 있을까요? 정말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지입차 알아보시면서 내가 사기를 맞지 않을까. 근데요, 사실 진아 씨, 이 부류가요, 사기를 친다고 해야 되나요? 사기를 행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기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보죠. 뭐 사기다 아니다 이런 단어를 떠나서 차주님들이 좀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피해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그러면 그 피해 사례를 우리가 알고 지입일을 시작한다면 피해 받을 일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동안의 지입차로 인해서 피해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이제 상담을 가시면 이제 일을 이제 인터넷으로 알아보시고 보통 운수회사나 이제 매니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가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쨌거나 그 일을 빨리 적임자에게, 분양이란 단어를 써요. 보통 이쪽에서는 분양을 해야지만 빨리 일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업적인 마인드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이 일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굉장히 손쉬운 일이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급여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일입니다 라고 설명을 듣고 보통 시작을 하시죠. 근데 막상 일을 시작이 되면 이 일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들었던 거와는 전혀 다른데, 분명히 수작업이 없다고 했는데, 혹은 뭐 다니는 거래처가 한 10군데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 20군데가 넘어요.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5톤 이하급들에서 만약에 내가 5톤 이하급의 일을 알아보신다고 한다면 일머리가 다 정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선탑이 굉장히 중요해요. 5톤 이하급들의 일들은 선탑을 해서 사실 선탑을 한다고 해서 100%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다 알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5톤 이하급들의 일은 어쨌거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그리고 내가 다녀야 되는 거래처가 정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꼼꼼히 좀 알아보시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인지 뭐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도 보통 우리 지입차 들어가면 3년 5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상담자의 얘기만 듣고 혹해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막상 현실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버틸 수 없는 일일 수가 있다라는 점. 정리를 하면 그렇겠네요. 물론 상담자의 말이 다 거짓은 아닙니다. 맞는 말들이지만 이 맞는 말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좋은 말들만 듣기 좋을 수 있는 것들, 좋은 것들 위주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장님들께서는 들으셨을 때 이 부분은 맞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셔야 할 텐데 그게 왜냐면 진아 씨 보통 이제 우리 방송을 보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 급한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회사로 이제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급해서요.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급하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뜨면 저도 이제 시간과 관계없이 연락을 드리고는 해요. 보통은 뭐 8시 이후로는 저도 이제 안 하려고 하지만 급하다라고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연락을 드리면 보통은 그 내용이에요. 어제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뭐 오늘 계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계약한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되돌릴 수 있나 그게 궁금해서 연락이 오시는 거거든요. 도움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하루라도 시작을 하셨으면요. 그 일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차도 이미 내 명의로 나온 차량이고 하루라도 내가 그 일을 했다면 법적으로 사장님은 우리 차주님들은 보호를 받으실 수가 없고 만약에 그 일을 내가 정말 안 맞는다 맞지 않아서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 차를 다시 재분양을 하시거나 차만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손해보는 금액이 손실되는 금액이
1톤만 해도 못해도 한 2천 이상은 되거든요. 정말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하루 일했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작은 톤수의 일들은 일머리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작은 톤수는 선탑은 꼭 한 번은 해보셔야 한다는 거.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가 하나만 더 알아보죠. 뭐 대표적인 또 피해 사례는 이제 차주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물류는요, 진아 씨,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보통 전화가 오셔서 일을 끊기지 않고 받을 수 있을까요? 중간에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일이 끊길까가 아니라 일이 끊기면 일을 못할 텐데가 아니라 일은 시켜요. 어딜 가나 일은 시킵니다. 하지만 급여가 제때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또 알아보고 가셔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차주님들이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서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상담을 어차피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급여 부분에 있어서 물량은 얼마나 많습니까가 아니라 앞으로는 질문은 급여는 제때 나오나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며칠 날 지급이 되나요? 그리고 지급이 되는 상황들을 좀 세세하게 여쭤보신다고 한다면 상담하는 분이 마음 이게 뭐 정말 나쁜 마음을 갖고 이제 상담을 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눈동자의 떨림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마음속에 좀 생각을 하시고 정말 현실적으로 딱 꼬집어서 질문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네. 질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본 적은 있는데, 유일통운의 뭐 유일한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정말 이건 자부심이다라고 하셨던 게 바로 이 부분이기도 했어요. 유일통운의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서 네. 이렇게 지급이 되고 그런 시스템을 말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과거의 방송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만 잘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확신을 갖고 한다면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저희는 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러 가야죠. 공부해요. 네, 공부하러 갈게요. 쉽게 설명하면 브레이크 너무 자주 밟으면 브레이크가 뭐 망가진다, 닳는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아시겠나요? 오감에 의한 점검 방법이 아닌 것은. 두 분 다 2번이라고 했어요. 똑똑해.